자, 문제풀이 다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번호를 선생님이 좀 적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번호를 좀 들으면 될 것 같고, 아닌 번호들은 이렇게 넘겨가면서 좀 들어보세요. 자, 우선은 이제 62번 문제가 제일 먼저예요. 양수 AB에 대해서 3A제곱 플러스 4B제곱의 최소값을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자, 이 최소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양수 AB라는 조건 때문에 어떤 걸로 해석을 해주면 되냐면 산술 기하 평균으로 해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산술 기하 평균에는 조건이 두 가지가 있었어. 첫 번째는 양수 조건,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은 역수 조건. 역수가 돼야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지금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여기 있는 값도 지금 여기 있는 이 분모가 여기 분자에 딱 있으면 좋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식을 좀 변형할 거냐면 일단 먼저 만들 거야. 6a 플러스 4b제곱이라는 식을 만들어내고, 왜냐면 이렇게 만들어내면은 얘네 둘이 서로 무슨 관계야? 서로 역수 관계잖아. 문자끼리는 서로 역수 관계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 쓰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뒤에다가 좀 추가시키는 거예요. 3a 제곱. 그리고 여기 있던 이 플러스 6a가 없던 애였기 때문에 다시 빼줍니다. 그러면 저기 위에 있던 식이랑 이 밑에 있는 식이 같아요. 달라지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계산해보면. 그럼 이때 우리는 먼저 얘네 둘을 산술기의 평균을 써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 2 루트 얘네 둘의 곱이잖아. 둘을 곱하면 약분되니까 여기 49가 들어가죠. 그렇다고 여기 뒤에 더해진 값이 없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3a제곱 마이너스 6a라고 써주시면 되고, 자, 그럼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루트 49면 7이죠. 7. 그러면 결론적으로 3a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14라는 식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여기까지 나타내면 그 다음은 이제 우리가 알던 내용이야. 맞잖아 얘들아. 이거 몇 차식이야? 2차식이란 말이야. 그치? 그래서 a에 대한 내용을 표준형으로만 바꿔서 계산해 주면 되겠죠. a 제곱 마이너스 2로 고쳐주시고, 그 상태에서 3에 a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만들고 빼면 되겠죠. 상수항 있던 거 없었는데 만들었으니까 다시 빼주고, 걔는 곱해서 나가면 되잖아. 그래서 14에서 3 빼면 11로 계산되는 거. 그럼 따라서 최소값 몇이다? 1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계산되는 거고요.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자, 그다음에 66번도 지금 양수 조건이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얘네들의 곱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일단 기본적으로 알아놔야 될 게 산술기하 평균은요, 모양 자체가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로 이 왼쪽 부분이 몇이냐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이 플러스 두 놈의 합이 최소값이 몇이냐고 물어보지, 두 놈의 곱이 최소값이 어떻게 되냐라는 걸 물어보진 않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먼저 전개를 해달라는 얘기죠. 첫 번째 스텝이 전개입니다. 전개를 지금 해버리면은 이 값을 곱했을 때 6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4의 xy가 되고요. 그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xy분의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이 곱하면 몇이니? 6이 되죠. 그러면 보이잖아요. 그치? 4xy 플러스 xy분의 9 플러스 10인데, 뭐 여기 뒤에 나오는 10이라는 값은 뭐 바뀌는 값은 아니고 우리가 여기 앞에 있는 것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산술기하 평균 쓰면 되겠죠. 2 루트 두 놈의 곱하면 xy 약분되니까 36이 된다고요. 그럼 따라서 얘가 10이고 얘도 10이니까 24가 최소값이 되는 거고, 그래서 a 값은 24다. 그리고 그때 xy의 값을 구해보자. 그때의 xy의 값. 그러면 최소가 되는 xy 값을 좀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따라서 최소가 되려면 당연히 산술기하 평균 중에서 이 등호가 성립할 때 맨 마지막 경우이기 때문에 산술기하 평균의 등호 성립 조건은 4xy와 xy분의 9가 서로 같을 때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등호 성립 조건은 a랑 b가 같을 때 성립을 해요. 산술 기하 평균을 쓰는 두 대상 a와 b가 서로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4xy와 xy분의 9를 가지고 산술 기하 평균을 쓰고 있으니까 걔네들이 같아질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럼 따라서 양변에 xy 곱하면 이거 제곱되고요. 그럼 xy의 제곱이 4분의 9가 됩니다.
그럼 xy는 이제 풀마 2분의 3이 되겠죠. 근데 xy가 음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둘 다 양수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플러스만 남는 걸로. 그래서 b 값이 2분의 3이다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럼 따라서 얘네 둘을 곱하면 몇 나오죠? 약분하니까 36이다 라고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잘 안된 친구 다시 돌려보도록 하시고 62번, 66번 산술 기하 평균의 조금 색다른 버전이니까 다시 한번 들어도 좋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이제 79번이에요. 79번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하는 것을 보이라 했는데 이것도 산술 기하 평균 문제입니다. 누군가의 덧셈이 나왔고 특히 이렇게 어떤 자연수와 뭐 분수 형태로 나오게 된다면 산술 기하 평균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먼저 우리가 산술 기하 평균을 쓰려면요, 자, 이 분모를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분자의 b-4를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역수 조건을 성립할 수 있기 때문이죠. 얘네랑 얘네 둘이 서로 문자끼리는 역수잖아, 그치? 근데 내 맘대로 지금 4를 뺐기 때문에 다시 4를 도로 더해줍니다. 그래놓고 얘네 둘을 가지고 먼저 산술기하 평균을 써보는 거죠. 그러면은 2 루트 두 놈의 곱, 둘을 곱하면 b-4 역분되니까 4가 남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뒤에 있던 4는 그대로 더해줘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4 더하기 4가 돼서 8 이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산술기하 평균에 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등호가 성립하는 경우도 구하라고 했으니까 등호 성립 조건은 선생님 아까도 말했지만 산술기하 평균을 쓰는 두 대상이 서로 같을 때예요. b-4와 b-4분의 4가 서로 같을 때. 그러면 따라서 b-4의 제곱이 4다. 그러면 따라서 b-4는 2다. 그죠? 원래 풀마 2. 그럼 b는 6이거나 아니면 플러스 2다 라고 했지만 문제는 b가 4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b는 6 하나 되는 거죠.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은 b가 6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명제 단어는 좀 이렇게 경우들이 좀 굉장히 좀 다양하기 때문에 참 곤란해요. 네. 빨리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죠. 자, 다음 문제입니다. 86번인데요. x에서 x로 가는 1대1 대응 상등함수, 상수함수를 각각 fx, gx, hx라고 했을 때 f4 더하기 h2를 구해보자. 자, 먼저 가번 조건부터 보죠. 가번 조건에서는 f2와 f4와 h8이 같다고 합니다. 먼저 제일 좋은 함수는 항등함수예요. 왜냐면 항등함수는 함수값을 바로 말해주기 때문이죠. 4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항등함수가 되냐면 똑같은 게 나와야 돼. 여기서 4를 넣었잖아, 그치? 똑같이 4가 나와줘야 되는 거야. 그럼 얘네들은 함수값이 전부 다 4라는 얘기야, 그치? 게다가 지금 hx라는 함수는 맨 마지막 함수는 상수함수라고 했으니까 상수함수는 함수값이 전부 다 모인 거 하나로 몰리는 거잖아요. 2, 4, 8에서 지금 이제 8일 때 함수값이 4라고 나왔거든요. 근데 나머지도 다 4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왜? 이 h라는 함수가 상수함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다 4로 간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후에 자 이제 f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f는요 지금 마찬가지 248에서 248로 가는 그런 함수인데 2일 때 함수값이 4라고 지금 주어진 거야. 그럼 2일 때 4로 대응을 시키면 되겠지. 거기까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나번 조건에서 f2가 4라는 걸 확인했는데 f8하고 f2랑 곱해서 f4가 된다. 그럼 얘가 2고 얘가 8일 수밖에 없잖아. 준 거란 말이야. f8이 2고 f4가 8이다. 그럼 끝난 거죠?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 나오게 되는 거니까 차근차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F4는 지금 나온 대로 8이고요. F4는 8. 얘는 8이고, 그 다음에 H2는 H 함수 자체가 함수값이 항상 4기 때문에 둘이 더하면 10이다 라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줘야 될 것은 지금 여기서 뭐냐면 이 항등함수, 상수함수를 먼저 사용해 달라는 얘기예요. 항등함수는 특징이 fx는 x다 보니까 넣은 대로 나와. 집어 넣은 대로 나와. 그리고 상수함수는요 함수값이 무조건 하나예요. 이렇게 몰빵이 돼 있죠. 맞죠? 그러면은 뭐 다른 때에서는 뭐 h를 하나만 구해 놓으면은 함수값이 하나가 4라고 나왔지만 나머지도 무조건 4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두 가지 성질을 잘 사용해서 계산해 줘야 됐었다는 거. 자, 넘어갑니다. 자, 89번. 자, 원래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장난도 치고 이렇게 얘기도 하면서 이렇게 재밌게 수업을 할 수 있었는데 참 여러분들이 보고 싶습니다. 울지 마시고요.
자, 1, 2, 3, 4, 5에 대해서 x에서 x로 함수가 다음 그림과 같다. 이게 뭐야? 그지? y는 fx가 다음 그림 같이 나왔을 때 f의 역함수를 n번 합성해라. 여기까지인가? 그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죠? 이렇게 나타낸다 했을 때 f 역함수 997. 뭐야 저게, 그치? 자, 설마 얘들아 이거 997번 합성하라는 얘기거든? 진짜 997번 합성하라는 얘기는 아니겠지, 그치? 그건 맞지, 그치? 자, 이 문제를 뭐라고 하냐면 합성함수의 추정이라고 한다. 합성함수의 추정. 근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피처링으로 뭐 들어간 거예요? 역함수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뭐 제목을 짓자면 이렇습니다. 야, 근데 이거 997번 다 계산하는 게 아니야. 추정한다는 거는 쉽게 말해 추측한다는 얘기고, 좀 더 원색적으로 말하자면 찍는다는 얘기야. 찍어. 또 막 찍으라고 하지 말고, 엄마 선생님 찍으라고 했어요 그러지 말고. 자, 어떻게 하냐, 좀 나열을 해보자는 거야. 이걸 추정하려고 추측하려고 한다면 규칙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 규칙은 나열을 했을 때만 찾아낼 수가 있어요. 나열해주라는 얘기죠. f 역함수 1이 몇인지, f 역함수를 2번 합성한 거에다 1을 넣으면 뭐가 되는지, f 역함수가 3번 합성된 거에다 1을 넣으면 뭐가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써보라는 얘기죠. 분명히 뭐가 있을 거냐, 주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자, 다시 한번 말할까요? 추정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어떻게 찾아져요? 나열해야 찾아져요. 그래서 나열해서 뭘 찾게 되냐면 주기성을 찾게 됩니다. 일정한 주기로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먼저 얘 모르잖아요. 이거 구해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역함수 구할 생각 하지 마시고요. fk가 1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fk 1 되는 거 함수값이 1인 거 지금 3이잖아요, 그죠? 이거 f 함수라, 이거 fx 함수잖아요, 그죠? 그래서 처음에 함수값이 3이 됩니다. 얘가 3. 그 다음에 이제 f 역함수에 2번 합성한 거 1은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3인데요. 역함수 1이죠. 이건데요. 얘는 이제 f 역함수 1이 3이었으니까 f 역함수 3이랑 같죠. 그래서 이전 거에서 사용된 함수값이 정의역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또 얘가 뭔지를 찾아야 돼. 그럼 fk가 3 되는 거 찾으면 됩니다. 그럼 5잖아요, k. 그죠? 3 되는 거 여기 있잖아요. 그래서 5,3이니까 이거 5다. 그럼 얘는 또 뭐예요? 얘는 f 역함수 5란 말이야. 이전 거 함수값이 정의역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뭐 k라고 놓고 fk 5 되는 거 찾아봐. 근데 4야 4. 그죠? 이 친구 4. 이거 뭐인 거야? 그럼 이제 f 역함수 4번 합성한 거 1은 아직 규칙이 안 나왔잖아. 계속 쓸 수밖에 없어. f 역함수 4고요. 그거 k라고 놓으세요. fk 4 되는 거 찾아보세요. 이거든요, 2. 2에요, 2. 하나 더. f 역함수 5번 합성한 거 1. f 역함수 2거든요. 또 k라고 놓고서 k가 2 되는 거 찾으면 돼요. 근데 그게 1이거든요, 1. 1 넣었을 때 2 되거든요. 1이에요, 1.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f 역함수 6번 합성한 거에다 1을 넣으면은 f 역함수 1이랑 똑같단 말이야. 이게 다시 정역이 되기 때문에. 야, 그럼 여기 첫 번째 나왔던 거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주기 드디어 찾았다, 그치? 요거 5개가 한 덩어리라는 거, 5개가. 주기가 오라는 얘기니까 우리는 이 997이라는 숫자를 5로 나눠달라는 얘기야. 5, 1은 5에 9, 5, 45 9, 5, 45 나머지 2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머지가 2로 나왔으니까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거 생각하면 되죠. 답이 오겠죠. 답이 옵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문제는 반드시 좀 규칙을 찾아야 되고 나열을 해야 되고 거기서 주기가 나온다는 확신을 갖고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돼요. 자, 다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94번 문제거든요. 자, 94번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문제예요? 추정 문제입니다. 추정을 하려면요 나열을 해야 되고요. 나열을 통해 이제 주기성을 찾습니다. 이게 규칙이죠. 어떤 규칙이 있는지, 어떤 주기가 있는지를 확인하면 돼요. 그래서 넣어보세요. F215에 3을 구하라고 하면요. F1에 3, F2에 3, F3에 3,
F4에 3 보통 4개 5개 정도 하면은 다 나와요 대부분. 자 3놈은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2 나오죠. 그럼 얘가 뭐가 돼요? F-2랑 같아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되면은 2분의 1이 되죠. 너무 계산이 빠르니 얘들아?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든 거야. 그럼 이제 플러스 되면서 4분의 2가 되잖아. 그럼 2분의 1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 2분의 1이야. F 2분의 1은 이제 2분의 1 되면은 2 빼기 2분의 1분의 1분의 2 2분의 3분의 1분의 2 오케이. 그래서 3분의 4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F4의 3인데요. F4의 3은 또다시 이 녀석 함수값이 정의역이 다시 되는 거야. 3분의 4. 그죠? 그러면은 3분의 4 집어넣으면은 2 빼기 3분의 4분의 2 1분의 2 얘가 3분의 6이니까 그럼 이제 3분의 2분의 1분의 2다 이렇게 돼서 2가 약분이 되죠. 그럼 이제 3이 돼서 그러면은 이제 F5의 3은 F3이랑 같을 거란 말이야. 또 나왔네. 그러면 지금 요게 죽이잖아. 요게 한 사이클. 그죠? 그럼 또 215를 뭐로 나눠라? 4로 나눠라. 대답해보면서 해보세요. 그럼 5, 4, 20에 4, 3, 12 나머지 3이란 말이야. 나머지 3이니까 세 번째 거 3번 4겠죠.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106번이네요. 여기는 다 했었고요. 자 106번, 107번이 또 질문이었는데요. 두 함수의 역함수가 gx라고 했을 때 fg의 그래프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기서 좀 개념을 좀 정리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f랑 f 역함수의 교점을 구할 때요 뭐로 대신 구했었냐면요 f랑 y는 x의 교점으로 대신 구했습니다. 왜냐면 얘네들 교점이 같거든요. 언제나 이때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나 확실하기 때문에 반드시 얘로 대신 구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fx라는 함수를 이렇게 그리면 우리가 역함수는 y는 x 대칭해서 구한단 말이야. y는 x 대칭하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때 이게 그래프가 대칭으로 그려지다 보니까 이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도 결국에 요 아래쪽 넓이 있죠. 여기 요 넓이가 그냥 곱하기 2 두 개 있는 거랑 다름이 없어. 그죠? 그리고 여기 아래쪽 있는 넓이는 이제 우리가 지금 선생님이 뭐 곡선으로 그려놔서 그렇지 뭐 삼각형이나 뭐 사각형 가지고 구하면 되는 거거든. 그래서 계산해 볼게요. 먼저 fx라는 함수를 그릴 거야. 자 2를 기준으로 함수가 좀 구별이 되는데 2보다 작을 때 왼쪽에서는 2x라고 했어. 그러면 2x니까 2를 좀 이렇게 안쪽으로 당기자. 여기가 2라고 하면은 2,4면 이쯤 있겠죠. 자 이렇게 잡히고요. 그 다음에 2보다 클 때는 지금 함수가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0이에요. 그러면 기울기가 아까 했던 2라는 기울기보다는 좀 더 완만하죠. 좀 천천히 증가하게끔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죠? 2 집어 넣어보면은 3분의 10이 4가 되니까 2,4 지나는 건 똑같고요. 이 상태로 놓고서 이 상태에서 이제 y는 x 대칭을 합니다. 역함수 구하기 위해서죠. 역함수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대칭으로 그래서 뭐 이렇게 사탕 모양으로 그려집니다. 이렇게 사탕처럼 생겼잖아요. 자 여기서 이게 나왔는데 이 도형의 넓이를 구하니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얘들아 여기 넓이 같잖아. 그러니까 이거 세모 넓이 하나 구해서 곱하기 2 하면 되는 거야. 근데 먼저 그걸 구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밑변 길이가 필요해. 이거 밑변 곱하기 높이로 계산할 거거든. 여기는 원점 0,0이니까 됐고 여기 좌표 한번 구해보자. 교점 좌표니까 3분의 1 x 플러스 3분의 10 그쵸? 여기 완만한 애니까 3분의 1 그래프 맞습니다. 걔랑 y는 x랑 교점을 찾아주면 돼요. 그럼 이제 3분의 2x가 3분의 10 되는 거니까 따라서 x는 5란 말이야. 그지? 여기가 그럼 이제 5가 되는 거야. 5,5 자, 그 상태에서 그럼 여기 있는 이 밑변 길이가 몇이 됩니까? 밑변 길이가 5루트 2가 되겠죠. 맞죠? 25 더하기 25에다 루트 씌우면 되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점이 지금 2,4였단 말이죠. 우리가 점도 있고요. 여기 이 직선의 방정식 y는 x도 있습니다. 점과 직선 사이 거리 쓰면 되겠죠. 먼저 일반형을 고쳐야 되니까 한쪽으로 넘겨서 x 빼기 y는 0과 2,4 사이의 거리를 구해보겠습니다. 그럼 두 점 사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2 빼기 4 이렇게 계산되다 보니까 루트 2분의 2다. 그냥 루트 2겠죠. 그래서 이제 요 높이가, 넓이가 루트 2란 게 아니라 높이가 이제 루트 2가 됩니다. 그러면 따라서 2분의 1 곱하기 5 루트 2 곱하기 루트 2를 하면은 넓이가 나오는 거죠. 이제 사라지고 5만 남잖아. 그래서 여기 요 위쪽이 오고 여기 아래쪽도 오니까 정답은 10이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이어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107번인데요. 자, 106번 문제랑 사실 굉장히 유사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함수는 특히 역함수에 대해서 나올 때는요, 이 역함수를 직접 구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직접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fx를 이제 통해서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때는 y는 x 대칭을 해서 구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칭된 그림으로 gx를 활용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자, 그럼 일단 지금 여기서 함수를 먼저 그려볼게요. 지금 얘가 fx가 지금 2x 플러스 a 그리고 2분의 3x 플러스 a인데 a가 지금 뭐 양수라고는 나왔으니까 a라는 점이 여기 y 절편이잖아요. 1차 함수의 y 절편이니까 a를 y축에 잡고서 직선을 그려봅니다. 하나는 이제 이렇게 기울기 2분의 1, 하나는 기울기 2분의 3이니까 좀 가파르게 그려주면 되겠고요. 이거를 이제 y는 x라는 직선을 기준으로 대칭을 시켜서 gx를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래서 지금 얘는 대칭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삼각형 넓이가 똑같은 게 두 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같은 넓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얘네 지금 파란색 부분 넓이 총합이 이제 36이다. 요 전체가 이제 36이다. 그러면서 요 세모 하나는 이제 18이다.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보는 거예요. 먼저 여기 있는 점의 좌표를 구해 보는데 얘는 요 점의 좌표는 2분의 1 x 플러스 a라는 함수랑 y는 x랑 교점으로 구하는 거니까 같다고 놓고, 그럼 이제 2분의 1 x가 a 되는 거니까 x는 2a다 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는 x좌표 2a니까 y좌표도 똑같이 2a라고 놓으면 돼. 왜냐면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보니까 항상 교점은 이렇게 x, y 좌표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요점 좌표는 2분의 3x 플러스 a와 x가 같아지는 점이기 때문에 2분의 1 x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고요. x는 그럼 마이너스 2a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a 라고 잡게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후에 이제 먼저 우리가 그럼 여기 밑변 길이를 구할 수가 있게 돼요. 밑변 길이는 루트 x좌표끼리 빼면은 4a죠. 그럼 16a 제곱 더하기 16a 제곱이라고 쓸 수가 있고요. 그러면은 32a 제곱이니까 얼마니? 32 일단 써. 그러니까 16a 제곱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4a 루트 2다 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높이를 이제 계산해 줘야 되는데 걔는 이제 y는 x, 그러면 이항시켜서 x 빼기 y는 0과 0,a 사이 거리 구해주면 되겠죠. 루트 2분의 0 집어넣고 a 집어넣으면은 절대값 a. 그래서 이 값은 이제 그냥 2분의 루트 2a이다 라고 써주면 될 것 같아. a가 양수니까. 그래서 얘가 높이, 얘가 밑변. 이거 가지고 이제 계산합니다. 따라서 삼각형 넓이 2분의 1 곱하기 4 루트 2a, 그죠? 곱하기 2분의 루트 2a. 그게 이제 18이다. 자, 이제 약분해보면 루트 2, 루트 2랑 2랑 약분되고요. 2 약분돼서 2. 그래서 양변에 2 나눠주면 얘가 9. a제곱이 9니까 a는 그럼 3.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미지수를 사용을 해서 이제 계산하는 거다 보니까 굉장히 좀 어렵게 느껴지게 되는데, 여기 있는 이 도형의 넓이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이 앞에 106번 문제랑 같은 형태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난이도는 좀 있는 문제입니다. 너무 쫄 필요는 없고요. 이 수학화 이거 첫 번째 중간고사 쪽 내용이 조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111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은 y는 fx의 그리고 y는 x를 나타낸 것이다. 그랬을 때 f 합성 f의 역함수의 c를 집어넣은 값을 구해보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역함수 성질에 따라서 역함수를 이제 분배를 하면 자, 요 값을 이제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차례차례 구합시다. 이거부터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이게 몇인지를 구해서 그 다음 걸 구하는 방식으로 가보자. 얘가 몇인지 모르니까 f 역함수 c가 k라고 노는 거예요. 역함수를 직접 구할 수도 없고요. 그럼 이제 원래 함수로 이제 돌려버릴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x, y 자리 바꿔버리면 되니까. 그래서 fk가 c라고 이제 놓으면 되는데 함수값이 c인 f값을 찾아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이게 c가 여기 있는데 여기 이게 y는 x니까 여기가 c야. 그지? 그럼 함수값이 c인에 찾으면 여기 있잖아. 그지? 그럼 이 d라고 d. 응? fd가 c 되는 거란 말이야. 맞지? 그럼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이 첫 번째 값이 d가 되는 거야. 얘가 d. 그럼 이제 우리는 뭐 구하면 돼요? 이제 여기 요 값을 이제 d로 바꿨으니까 f 역함수 d를 구하면 되는 거야. 또 이거 뭐 l이라고 놓든가. 그러면 fl은 또 d다. 함수값 d 되는 거 찾아달라는 얘기죠. 그러면 d는 지금 여기 있는데 이게 y는 x니까 여기도 d란 말이야. 함수값이 d인 거 찾아보세요. 이 fx랑 만나는 점 중에 함수값이 d 되는 거 여기 있습니다. 그죠? 2죠, 2. 이거 입니다. 그럼 뭐 2지 답이. 알아들어요? 지금 아니 여기서 얘가 요 L이 2인 거니까 이게 2란 말이야. 그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F 합성 F 역함수 C였는데 이건 F 역함수 C고 F 역함수 C가 지금 D라는 걸 구했잖아. 그치? 그럼 얘는 F 역함수 D고 이상하게 썼네. F 역함수 D고 F 역함수 D가 2니까 답이 2라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잡아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114번 문제죠. 자, 114번 문제에서 집합 x에서 y로 2차 함수 fx에 대해서 다음 값이 존재했다고 했을 때 역함수 이 그래프와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의 좌표를 구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그럼 한번 써보죠. 우선 좌표 평면 그려주시고 x가 1 이상 여기 요 오른쪽 선택되고요. y는 마이너스 1 이상. 그래서 그 범위를 한번 나타내 보면은 분색으로 할까? 분색으로 해보자. 이쪽 영역이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보다 오른쪽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위쪽 이렇게 잡은 거고요. 그랬을 때 먼저 f1이 마이너스 1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을 잡는 거니까 여기를 무조건 지나는 거야. 그 다음에 f 역함수 0이 2라는 거는 f2가 0이라는 거죠. 얘도 마찬가지로 f4가 8이라는 걸 준 거예요. 그래서 2일 때 1일 때 0이고 1, 마이너스 1이고 2, 0이고 그 다음에 4, 8이고 갑자기 높아졌네. 4,8 얘네를 다 지나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함수의 그래프랑 역함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을 찾아보자. 그럼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 y는 x가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써질 수가 있을 것 같아. 그치? 왜냐면은 2차 함수라고 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지금 지나는 점 3개를 줬잖아. 대입하자.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마이너스 1 하나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은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0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16a 플러스 4b 플러스 c는 8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들이 먼저 빼면은 3a 플러스 b는 1 이렇게 나오고요. 얘네들이 뺐을 때 12a 플러스 2b는 8 이렇게 나오고요. 그래서 이거 2로 나눠버리면 얘 6 되고 얘 1 되고 얘 4 되고 그래서 6a 플러스 b가 4다
이렇게 나와서 둘을 또 빼면요 3a가 3이다 a는 1이다 이렇게 나오죠. a가 1이면 b는 여기다 1넣으면 b는 마이너스 2고요. 그래서 a가 1이고 b가 마이너스 2면 c는 0이 되겠죠. 그래서 함수식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끝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자, 이 함수랑 역함수의 그래프, 이 녀석의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래요. f랑 f의 역함수 교점. 근데 우리 이걸로 계산 안 하죠. 이거 대신에 뭘로? fx랑 x랑 같아지는 거 구하면 돼요. x랑 같아지는 거 써버리면은 이제 왼쪽 이항시켜서 x제곱 마이너스 3x가 0 되니까 x의 x 마이너스 3이 0이다. 따라서 x는 0이거나 3이거나. 근데 0은 범위 안에 안 들어가니까 답이 3이겠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얘랑 y는 x랑 교점 구하면 돼서 뭐 3,3에서 교점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x값이 3이 나왔으니까 y는 x랑 교점이라고 한다면 y값도 똑같이 3이 되겠죠. 그래서 3,3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16번 가보자. 116번. 자, 얘가 이제 역함수를 갖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역함수 갖지 않는다. 역함수 가질 조건이 1대1 대응되는 거였는데 갖지 않는다는 건 1대1 대응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표명해 주는 거죠. 먼저 fx라는 함수가 절대값으로 표현되어 있는데요. 범위를 나눠서 써야 돼요. 두 개로. x가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2분의 3보다 작을 때로 두 개로 나눠서 써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요 첫 번째 범위에서는 여기 안에 있는 값이 양수잖아요. 그죠? 뭐 여기 있는 거 뭐 2나 뭐 3 이런 거 집어넣으면 양수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오고요. 2x-3 플러스 ax 플러스 이게 계산돼서 쓰는 거다 보니까 a 플러스 2x 플러스 2라고 써지고요. 그 다음에 2분의 3보다 작은 요 두 번째 경우에는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가 붙어서 나와야 돼요. 음수라서. 좀 정리하면은 이렇게까지 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 함수가 이제 역함수를 갖지 말아라 라고 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1대1 대응이 될 조건, 역함수를 가질 조건을 먼저 구해서 그 녀석의 여집합으로 한번 답을 가해보죠. 역함수가 되려면 이제 1대1 대응이 돼야 되는데 1대1 대응 될 조건이 이겁니다. 먼저 1대1 함수일 것.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을 것.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는 건데 먼저 1대1 함수가 돼야 되는 조건은 우리가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라. 그러면 1대1 함수가 된다. 왜냐면 만약 증가하다 감소하게 되면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x값이 두 개인데 그거에 대응되는 y값은 하나다. 한마디로 이런 그림으로 보면 2대1 대응이 된다. 2대1 대응이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1대1 함수가 되려면 반드시 증가만 하거나 아니면 감소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선생님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인데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려면 어떤 일이 발생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 지금 보면은 얘는 이 fx라는 함수 자체는 구간에 따라 함수가 좀 달라요. 2분의 3을 기준으로 하나는 뭐 어떤 직선이고 하나는 뭐 이런 직선이다. 둘 다 증가하는 거니까 1대1 함수는 맞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가 공역을 치역이랑 같게 만들려면은 치역은 이제 함수값들을 다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여기 있는 수많은 점들의 이 점들의 y좌표를 모아놓은 거란 말이야. y좌표를 이제 y축으로 모아보면은 여기는 지금 꽉꽉 채워져요. 그러니까 요 점을 기준으로 그 위는 선택이 전부 다 된다는 얘기야. 마찬가지로 요 점을 기준으로 그 밑에는 선택이 다 돼. 근데 여기 중간이 어때? 비어있단 말이야. 공역은 지금 여기서 실수 전체 집합으로 줬단 말이야. 그럼 실수 전체가 돼야 되는데 이만큼 빈단 말이야. 여기에 대해서는 함수값 대응되는 게 없잖아. 여기 없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게 되면은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없다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공역과 치역이 같아질 수 있는 조건은 연결이 먼저 돼야 돼. 이건 까먹으면 안 되겠죠? 연결이 무조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주시고 네, 사실 절대값 함수 같은 경우는 꺾이긴 하지만 연결은 언제나 돼 있어요. 이렇게 떨어지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발생하지 않아요. 실제 여기다가 2분의 3일 때 함수값 둘 다 확인해보면 같은 함수값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선 얘는 굳이 체크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지. 얘만 체크하면 된다. 얘만 체크.
그러면 이제 한번 체크해봐. 자, 두 함수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하려면 결국에 이제 증가 감소는 기울기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거든.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이제 두 녀석의 곱이 0보다 보면 크면은 어떻게 되는 거고, 둘의 부호가 서로 같잖아, 그치? 둘의 부호가 같다는 거는 둘 다 플러스면 증가고 둘 다 마이너스면 둘 다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해가지면 될 것 같아. 근데 오히려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 역함수를 갖지 않아야 될 조건이니까 이 녀석의 반대 조건, a 플러스 2에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그쵸? 큰 거 아닌 거라고 하면 이제 작거나 같은 걸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다, 이렇게 잡아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입니다. 그 다음 문제는 118번. 자, 집합 x와 실수 전체 집합 r에 대해서 x에서 r로 보내는 f랑 g라는 함수가 있다. f랑 g랑 같게 만들려면 a, b 값을 구해보자. 함수가 같으려면요, 함수값이 같으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 x값에 들어갈 그 정의역이 1과 3을 원소로 갖고 있어요. 그럼 쉽게 말해 f1하고 g2라고 같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f2랑 g2랑 같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성립을 해야 지금 요게 만족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정역이 좀 더 늘어나면은 그 정역에 대해서도, 정역 원소에 대해서도 함수값이 항상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거 식 그냥 쓰면 되는 거라서 이거는 풀이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입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문제 121번 문제. 두 함수 f랑 g에 대해서 2차 함수 hx가 h 합성 g 합성 fx를 만족을 한다. g 합성 f를 구해보자 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보죠. 우리가 g 합성 f를 먼저 구해보면은 얘는 이제 g의 x 자리에다 fx를 넣는 거예요. fx 자체가 3x 플러스 1이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은 gx x 자리, 여기 요 자리에 지금 3x 플러스 1을 넣어달라는 얘기야. 그럼 계산하면 3x 플러스 3 되네, 그지? 3x 플러스 3으로 계산이 되는 게 확인이 됩니다. 1번 정답 3x 플러스 3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상황이잖아요. h 합성 g 합성 f가 돼 있는데 그게 이제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에요. 그럼 이제 hx는 이제 2차 함수라고 했는데 그 2차 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좀 써달라 이 얘기거든. 그럼 결국에 이런 거잖아. h 3x 플러스 3. 왜냐면 우리가 지금 이 g 합성 f를 왜 1번에서 왜 구했냐고. 괜히 구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죠? 얘가 3x 플러스 3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4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로 계산이 되는 거였었어요. 지금 우리가 여기 나온 식이, 합성된 식이 이렇게 1차 식이 나왔을 경우에는요, 이런 형태로 나왔을 때는 여기 요 안에 있던 값인 ax 플러스 b를 t로 치환을 해가지고 계산을 훨씬 좀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얘도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 안에 있는 값을 t로 치환을 하면요, 3x 플러스 3이 t라고 나오고요. 그럼 이제 3x는 t-3 그리고 x는 3분의 t-3이다 라고까지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하냐면 우리가 이 함수를 지금 ht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ht. 모든 x를 다 t로 바꿔버리면 x를 전부 다 3분의 t-3으로 다 대입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x 자리에. 그럼 4에 3분의 t-3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배의 3분의 t-3. 자, 이제 이거 계산하면은 9분의 4에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9, 그 다음에 플러스, 자, 얘도 3분의 2죠. 3분의 2에 t-3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됩니다. 그럼 이제 얘는 9분의 4t제곱 마이너스 얼마냐, 3분의 8t 그다음 플러스 4. 지금 선생님이 요거 전개한 거예요, 전부 다. 그 다음에 3분의 2t 마이너스, 약분하면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럼 계산하면은 9분의 4는 어쩔 수 없이 그대로 놔야 되고 3분의 2t랑 3분의 8t 계산하면 3분의 6t, 그럼 마이너스 2t 되겠지? 근데 공간이 없으니까 여기 위로 좀 옮겨서 써볼게요. 위로
따라서 HT는 9분의 4t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t, 그 다음에 4에서 1 빼면 플러스 3 이렇게 되니까 HT가 나와버린 거야. 사실 이제 이걸 뭐로만 바꾸면 돼? t를 전부 다 x로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hx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새끼 문제를 준 이유가 그걸 사용하라고 주는 거니까, 얘가 이제 3x 플러스 3이란 걸 인지하면은 바꿔서 이렇게 계산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이거 치환해서 t로 나타내는 연습, 이렇게 바꾸는 연습 계속해서 해나가야 됩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2번인데요 22번 문제는 이제 추정 문제죠. 합성함수 추정 문제. 추정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었어? 나열을 해서 규칙을 찾는데, 그 규칙이라는 것이 결국에 주기를 준다는 거, 주기성을 얼마마다 반복이 되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나열해서. 자, F 2013의 알파, F 2014의 베타를 계산해야 돼. 아, 이 문제. 얘들아, 이 문제는 지금 하지 말자. 기본 문제에 들어갈 문제는 아니었어. 여기 경우의 수 막 따져야 돼. 막 3대고 1 되는 거, 뭐 2대고 2 되는 거, 뭐 3대고 1 되는 거, 1대고 3 되는 거, 이렇게 나눠서 하는 건데, 좀 어려워요. 이거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얘는 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22번은. 나중에 이 문제를 결국에는 같이 풀 거거든요. 내신 대비 교재 할 때 이제 다시 풀 테니까, 현장 강의에서 그거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집에서 하는 친구들도 분명 있을 텐데, 여러분들 좀 명심해야 되는 거는, 결국에는 올해 시험들 4번이 다 정확히 치러진다는 거예요. 이 코로나라는 사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선생님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 진압이 될 거예요. 점점 이제 잦아들게 될 거고, 지금 우리가 처음 겪어서 그런 거지, 지금 사망률이 사실 거의 20대에서 40대까지는 치명적이지 않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래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자꾸 해나가야 돼. 지금 중간고사 일정이 선생님이 확인해 보니까, 보통 이제 4월 말에 치러졌었는데, 그게 이제 한 5월 18일 정도, 요 전후로 이제 바뀌게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제 중간고사 같은 경우도 7월 뭐 중순에서 7월 말,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최대한 지금 공부를 많이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수학상은 문제될 게 없는데, 수학하가 문제죠. 왜요? 여름방학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명심을 해야 됩니다. 여름방학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없애지는 않을 거고, 좀 줄이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할 거예요. 왜냐면 방학 기간 없이 다음 학기를 시작하는 거는 교육부에서도 이제 권장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방학은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짧을 거예요. 진짜 짧으면 일주일일 수도 있고, 길어봤자 2주겠죠. 길어봤자 2주. 이 정도일 테니까 우리가 수학화를 지금 좀 꼼꼼하게 다져놓도록 합시다. 네. 자, 다음입니다. 자, 유리식, 여기까지 일단 하고, 유리식은 또 따로 끊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